이성균 협박녀 박소정 김남희, 소름 돋는 사건의 전말, 고 이성균 협박녀 얼굴 공개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7일 생을 마감한 고 이성균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의 신상이 밝혀지며 그녀의 과거, 집안, 학력 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성균 협박녀는 1995년생 배우 박소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유흥업소 실장 김 씨와 함께 이성균을 협박해 총 3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와 김 씨는 이성균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28일 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자신의 아기를 정장 외투로 감싸 안고 나타났습니다. 동정심 유발을 위한 것으로 보였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협박법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3일 카라큘라는 자신의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에 갓난 아이를 들고 나타난 그녀의 큰 그림 영상을 업로드하며 박 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출생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카라큘라는 이 사건을 유명인들이 연루된 마약 스캔들로 오해할 수 있지만 본질은 마약이 아니라 공갈 협박이라며 이를 최초로 설계하고 실행한 자는 박소정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소정 씨와 유흥업소 여실장 김남희 씨는 과거 교도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되며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카라큘라는 95년생인 박 씨는 94년생인 B 씨에게 자신이 91년생이라고 말하며 오랜 기간 언니 동생으로 지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사에도 나왔듯이 박 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다. 그동안 만나왔던 여러 남자들에게 이 애가 내 애라 그러면서 심각한 가스라이팅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오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동안 5명의 남자들에게 박 씨는 적게는 1,000만 물결표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양육비로 받아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한 가지 의아한 사실은 박 씨가 돈에 엄청 쪼들리는 상황이었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는 않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라큘라는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사실은 박 씨가 돈에 쪼들리는 상황이었나? 조사를 한 바로는 그렇지 않았다 며 박 씨 아버지의 직업을 공개했습니다. 카라큘라는 박 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언급하며 나름 규모 있는 큰 회사를 하고 있고 아버지가 돈도 좀 있다. 실제로 박 씨는 고가의 제네시스 최신형 SUV를 타고 다녔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지은 지 얼마 안 된 나름 좋은 아파트다. 다 아버지가 해준 거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씨는 아버지가 하던 일에 소매업을 하고 있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서 스토어, 기획 판매 같은 거 있지 않나. 법인, 인플루언서 상대로 팔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평소 매출은 그저 그렇지만 명절 때는 몇 억씩 벌기도 했다는 거다. 두 대목만 나가도 1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상태였다고 주변 지인들이 말하더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박 씨의 지인은 카라큘라 인터뷰를 통해 항상 돈은 그냥 펑펑 썼다고 증언했습니다. 최근 카라큘라는 고 이성균 씨를 공갈 협박한 박 씨가 변호인을 통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소식을 그의 지인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네이버 인물 등록에 협박범 박 씨 본인이 자신의 얼굴 사진까지 직접 제공하여 대중들에게 자신을 배우라고 당당히 올려놓았는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냐 면서 박 씨의 포털사이트 프로필을 공개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를 운영하는 카라큘라는 지난 2일 커뮤니티를 통해 이성균을 공갈 협박한 박 씨가 변호인을 통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소식을 박 씨 지인을 통해 전달받았다며 이성균은 마약정과 육범 김모 씨의 진술만으로 언론을 통해 피해 사실과 신상이 공개됐고 경찰의 공개 소환으로 포토라인에 불러 세워져온 국민 앞에 생난도질 당했다. 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이것도 모자라 협박범 박 씨가 폭로한 자극적인 녹취록으로 이성균의 불필요한 사생활까지 온통 다 까발려졌다
며. 누구는 천만 배우니까 증거 없이 혐의만으로도 온통 까발려지게 되고 누구는 무명 배우니까 명확한 증거가 차고 넘쳐도 공개되면 안 되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네이버 인물 등록에 협박범 박씨 본인이 자기 얼굴 사진까지 직접 제공해 대중에게 자신을 배우라고 당당히 밝혔는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냐며 제가 못 배우고 멍청해서 그러는데 누가 좀 정확한 기준을 알려달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쪽도 저를 고소하고 합의금 달라 이런 소리 안 하시겠지만 저도 줄 생각 없다며. 차라리 벌금을 맞으면 맞았지 당신에게 지갑을 여는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신을 고소할 박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박씨 신상공개 게시글에는 좋아요 4만 1000개와 댓글 3900개가 달렸습니다. 누리꾼들은 진실을 밝혀달라, 경찰보다 나은 카라큘라, 알 권리를 위해 일해주셔서 감사하다 등의 반응과 함께 슈퍼챗, 후원금까지 보냈습니다. 박소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많은 네티즌들은 그녀를 수소문하며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충격적인 사실들이 대거 세상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신상과 얼굴이 공개된 것보다 더욱 큰 충격을 안겨준 내용은 그녀의 과거 행적입니다. 과거 남성들과 잠자리를 한 후 사기를 쳤다는 전과 사실들과 이전 배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1995년생 올해 나이 28세 강원도 원주 출신, 학력은 성일중학교, 해성여고를 졸업한 박소정은 과거 영화 재앙의 시작이라는 영화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현재 포털 사이트에서 박소정, 영화배우로 검색되며 박소정의 프로필 사진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의 출연작은 총 2건으로 2012년 이기덕 감독의 저예산 독립영화에서 박소정 역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이후 2015년 같은 감독의 영화 파랑새에도 반 친구 역으로 보조 출연하였고 그의 사기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후로부터 활동이 없는 무명 배우였으나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의 폭로로 이성균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되었습니다. 다음 영화 필모그래피 페이지가 있는데 무려 3살 때인 1998년에 짱 여고괴담 출연 기록이 있다고 뜨는 걸 봤을 때 단순히 동명이인을 DB에 무작정 통합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걸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헛지목한 사례도 많아서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 주소는 마약 사건 수사 진행 순간부터 현재까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연기자를 꿈꿨던 그가 11년 뒤 대한민국을 슬픔에 잠기게 한 이성균 사망 사건의 주요 가담자가 됐다는 사실은 소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카라큘라가 공개한 사진과 촬영 당시 겉으로는 선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남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일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박소정은 무명 배우였지만 과거부터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아왔던 인물이라는 끔찍한 과거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박소정은 이성균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앞서 박소정은 직장인들이 활동하는 동호회 앱에서 일부 남성들에게 접근해 잠자리를 가졌고 아이가 생기자 임신중절 수술을 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 안전하게 병원 치료를 해야 한다. 는 이유로 협박해 수억 원을 챙긴 위호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소정의 말을 믿은 남성들은 처음 몇 달간 양육비 일부를 전달. 피해자만 최소 5명으로 추정되며 한 명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받아냈습니다. 박소정은 실제 2023년 1월 아이를 출산했지만 친부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남성 중 한 명은 박소정의 발언을 의심해 친자 확인을 진행했고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를 확인해 피해자 중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만간 박소정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상, 고향, 부모님, 인스타, 페이스북 그냥 싹 다 공개하자, 쉼표. 이래서 사람 잘 사귀어야 한다는 거구나 싶다. 상관도 없는 건너 사람 때문에 이성균 배우가 딴짓한 거 잘못했고 마약도 했다면 벌 받으면 되는데
이런 덜 떨어진 것들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참 마음이 허망하다. 쉼표. 이성균, 어쩌자고 김남이란 여자랑 어울렸니?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었니?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그렇지. 안타깝고 안타깝다. 인생에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니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2. 언더커버 이석훈, 남 오디션만 해서 아쉬웠다. 권은비는 차세대 이석훈 될 듯. 1월 10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ENA 신규 예능 프로그램 언더커버 제작 발표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탑 리스너를 맡은 정재영, 박정현, 이석훈, 권은비, 그루비룸과 이서영 PD, 박상현 PD가 참석했다. 언더커버는 원곡을 재해석해 부르며 새로운 음악 트렌드로 자리잡은 커버, 인플루언서 최강자를 가리는 서바이벌 음악 예능 프로그램. 단순히 남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넘어 음악을 즐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SNS를 장악한 커버 인플루언서들의 출연을 예고하며 뜨거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서영 PD는 우리가 흥의 민족답게 음악 서바이벌을 향한 니즈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ENA 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다가 커버송을 주제로 한 콘셉트를 제안받고 연출하게 됐다. 고 연출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현 PD도 기획이 너무 좋아 응하게 됐다. 고 운을 떼며 요즘 커버 노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생각에서 기획에 참여하게 됐다. 고 덧붙였다. 언더커버 참가자들과 타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진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이석훈은 확실한 차이점은 한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은 전 연령대가 좋아할 만한 노래라는 것, SNS에서 뜨거운 이슈인 커버송을 반영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 커버송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 면서도 이분은 나를 그냥 따라하는구나. 이분은 자기만의 색깔로 소화하는구나 생각하기도 한다. 고 덧붙였다.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으로 활약해온 이석훈은 나는 왜 남자 오디션만 하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고 너스레를 떨면서 권은비 씨는 가장 트렌디한 음악 중심에 있고 오디션 프로를 직접 경험한 분이라 참가자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차세대 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고 재치있게 호평했다. 이에 권은비는 선배들과 함께 심사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ENA 언더커버는 오는 12일 일요일 오후 7시 40분 첫 방송된다.